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대비 1.5도 올랐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듣는 이 말 어쩐지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지구의 체온을 높이는 범인이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 오늘 드신 점심 식사가 어쩌면 지구의 작은 발열을 일으킬지도 모르는데요. 채소를 키우고 가축을 기르고 식재료를 운반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모든 과정이 지구의 온도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3번 매일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가 어떻게 지구의 온도계를 움직이는지,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지구의 열을 식힐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있는 방송은 전주 FM 93.5MHz인데요. 제가 진행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해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꼭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시간인데요. 두 패널이 준비한 다큐는 우리의 식생활 멸종을 부른다인데요. 음악 듣고 두 패널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imchi is good for me. Yeah, it's the best stuff that I eat, I guarantee. Kimchi, so good for me. I wanna make it for my friends and my family. All I do is I get my daikon radish with the cabbage finely diced. Then I chop a little chili with the garlic and the ginger to crank it up with spice. Then add saltiness, sweetly caress it to give it a good massage. Then when I see that water rise, I stuff it inside a jar. Kimchi, so good for me. Fermenty probiotic flavor jamboree. Kimchi, what does it mean? Something like salty pickled veggies in Korean. Kimchi, so good for me. Yeah, it's the best stuff that I eat, I guarantee. Kimchi, so good for me. I wanna make it for my friends and my family. Well, let's stuff it, stuff it, stuff it, stuff it, stuff it inside a jar. Yeah, let's stuff it, stuff it, stuff it, stuff it, stuff it inside a jar. Come on, let's stuff it, stuff it, stuff it, stuff it, stuff it inside a jar. Come on, let's stuff it, stuff it, stuff it, stuff it, stuff it inside
네, 노래 제목은 김치였는데 잘 들으셨죠? 김치. 그렇군요. 호주 그룹의 노래인데요. 그 포미더블이라고 해서 주로 환경 관련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 김치에 대해서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그 화이버라든지 그래서 김치 만드는 방법을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공동체 라디오 기후변화 라디오 방송 지구론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제 식생활이 우리 미래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큐 식생활 우리의 멸종을 부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의 두 패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최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선입니다. 네, 최정민님, 박은선님 두 분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또? 네. 어떻게 요즘 감기 환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떠셨나요? 감기는 안 걸리고 겨울은 지내셨나요? 저는 안 걸렸는데 네. 저희 아이가 독감에 음, 걸려서 꼭 독감 낫고 나서는 또 무슨 바이러스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이고야. 한 2, 3주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코로나 이후에 그 기관지나 폐에 관련된 그 환자들이 그 전에 코로나 이전 대비에 1000배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백신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인해서 백신을 맞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백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기관지 관련된 폐 관련된 그 호흡기 관련된 질환들이 네. 1000배 정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모두들 건강히 또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히 또 이 겨울을 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이제 영화가 우리의 식생활 멸종을 부르다인데요. 우리 어떤 분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영화는 상영 시간 81분의 영국 다큐멘터리인데요. 오토 브룩웨이, 로도 브룩웨이 감독 영화로서 이 책임 프로듀서를 케이트 윈슬렛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 채식주의자로 유명한 케이트 윈슬렛이 나레이션도 맡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본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영한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채식을 하는 비건 배우로 잘 알려진 임수정 씨가 나레이션을 맡아서 한 영화예요. 우리 라디오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생태계 붕괴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이 영화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원주민 부족들의 눈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의 그 숲을 보여주면서 축산업이 지구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밝혀주고 이제 과학자들의 의견을 들려주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한국어로 더빙도 돼 있어서 네. 그 유튜브에 이제 치면은 누구나 볼 수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 볼 수 있도록 왜냐면 영화 다큐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업 영화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어떤 기후 변화, 특히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느 정도 후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는 비용 부담하지 않고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그 저작권을 맞아요. 풀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케이트 윈슬렛이랑 엄청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둘 다 환경 운동에 관심이 많고 해서 네. 같이 이제 프로듀서도 하고 하니까 마치 이제 후원도 하고 그렇게 네.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 저희가 이제까지 소개했던 영화들은 항상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맞아요. 통해서만 봤어야 됐는데 네. 이거는 그냥 유튜브는 모두가 다 시청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클릭해서 찾아서 들어가시면 다 무료로 다 아주 좋은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강추입니다. 네, 많이 바쁘신 분은 이제 영화를 보실 시간이 1시간 가까이 1시간 좀 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방송만 들어도 충분히 이 내용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목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식생활이 이제 지구 환경 파괴를 넘어서 멸종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우리 그 영화를 잠깐 설명해 주실 때 식생활이 이제 육식 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금 식생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네. 먼저 육류 소비가 계속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매일 도살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크게 4대 육류라고 하는 소의 경우는 90만 마리가 매일 도축되고요. 그다음에 돼지는 380만 마리, 오리는 1200마리, 염소 140만 마리, 양 170마리. 그리고 요즘은 닭의 소비가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지금 매일 2억 200만 마리가 희생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개발도상국들이 잘 살게 되면서 잘 살게 되면 육류 소비가 늘잖아요. 네. 닭이 가장 저렴하니까 그 이후로 닭 소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2024년도 자료는 아직 안 올라와 있고 2023년도 자료를 보면 한 명당 육류 소비량이 60kg을 넘어서 2년째 쌀 소비량보다 넘어섰다고 해요. 네. 네. 지금 아마 서구식 식단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은데 2023년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을 보면요. 정확하게 62.9kg이에요. 그리고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고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많냐면 돼지고기 소비량이 제일 높아요. 30kg, 소고기는 14.8kg, 닭고기는 15.7kg, 오리가 그 뒤를 잇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전 세계적으로 매일 이제 엄청난 닭을 이제 2억 200만 마리라고 했는데 하루에 이제 그만큼 많은 닭들이 우리 밥상에 오르기 위해서 도살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쌀 소비량보다 육류 소비량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돼지의 소비량이 좀 많아졌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축산업이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 영화가 만드는데 한 4년 정도 걸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 과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 가서 정보를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먹는 그 육식이 축산업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지 아마 우리가 많은 TV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깊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산림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 축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아마존 지역이라고 우리가 엄청 거대한 숲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콩이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이 되는데 그중에 6% 미만만 인간이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75%는 소, 돼지, 닭, 어류의 사료로 소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로 인해서 매년 파나마 국가의 크기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콩이 사료로 쓰인다라는 건 굉장히 그 지속 가능하지 않는 좀 물론 동물도 먹어야 하겠지만 이제 좀 그런 지속 가능하지 않는 어느 식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파괴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작지를 그 콩을 재배하기 위한 경작지로 다 만들다 보니까 2030년에는 전 세계 10%만 숲이 남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벌써 5년밖에 남진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존의 대부분의 땅들은 각축 재배에 필요한 작물 재배로 바뀌고 있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원주민들이 자신의 집인 숲을 잃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총격을 가하고 위협을 하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네. 사실은
뭐 원래 주인이 경제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총격을 가하고 사망을 하고 뭐 이런 영상을 보니까 그건 좀 충격적이고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총격을 가고 쫓아내고 경작을 하면서 동물들을 다 모두 죽이고 강물을 이제 오염시키고 콩을 심은 뒤에 이제 농약을 뿌리면 그 독성 물질 다 강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그걸 마시면서 또 각종 병이 시달리게 되고 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고기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 2018년 보도에 따르면 세계 5대 축산기업이 있는데 그 세계 5대 축산기업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엑슨모빌, 셀, 영국 국영 석유회사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는 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이제 이산화탄소 얘기할 때 화석연료, 그러니까 화석연료면 주로 이제 정유회사, 석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축산업에서 그만큼 많은 어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음,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업이 전 세계의 교통수단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더 배출한다는 내용도 봤는데 그것도 좀 충격적이었고. 네. 네. 우리가 그냥 기후 변화를 얘기할 때 채식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이렇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비교 대상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아마존에 파괴되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 또 경작지에 이제 그 콩을 키우기 위해서 살충제라든지 제초제라든지 합성화학 비료들을 네. 사용함으로써 또 거기가 강을 오염해서 또 원주민들 피해가 있고 또 이제 여기에 아까 그 75% 정도가 가축이나 아니면 그 물고기 네. 그 사료로. 사료로 네. 사용된다라는 것이 좀 놀라운 사실인데 거기에 이제 대부분 그런 것들도 GMO이잖아요. 네. GMO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마존 파괴가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하나 덧붙이자면 그 우리 이제 지구를 봤을 때 70%가 바다고 30%가 이제 농지잖아요. 그런데 지구 표면이 이제 농지라기보다는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네. 그 땅이 다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이제 50%만 우리가 농지로 쓸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농지 중에 77%가 이제 가축용을 위한 방목지라든지 사료를 키우기 위한 어떤 경작지로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네. 50% 중에 70%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채소를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그런 농지로 사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77%의 농지를 사용한데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음식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칼로리 18%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3%, 그러니까 82% 정도 되겠죠. 그것은 이제 농지의 어떤 채소, 과일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하지 않는 우리의 그 식품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 파괴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의 90%가 축산업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축산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축산업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손실이 되는데 네, 그 주 원인이라고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요. 네, 축산업이 이제 발생하는 피해가 지구상의 동식물을 위협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육류가 없는 생활을 하면 생물 다양성 손실의 60% 이상이 예방된다고 해요. 네. 이제 생물 다양성의 이제 손실이 이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의 이제 30%가 이제 다양성 손실이 이제 축산업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만년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제 농업을 시작할 때쯤에 그때는 인간이 거의 1%밖에 되진 않았고 야생동물이 99%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인간은 이제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인간은 34% 정도 이제 1%에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야생동물이 99%에서 4%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가축. 그 가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그 사육하는 동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대부분 이제 보면 아마존 아까 파괴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곳 열대우림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 뭐 팜유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마 그 열대 우림을 다 파괴를 하고 거기에 이제 단일 식물들을 심어서 이제 팜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배를 하는데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동물들의 서식지를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다큐들 아마 보셨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뭐 원숭이라든지 거기 살고 있는 동물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 인가에 들어오고 또 그 사람들은 그들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 아마 많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음으로써 이제 생물 다양성이 이제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그 축산업이 환경 피해에 대해서 그 다큐에서 좀 언급했던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 축산업계 로비스트에 대해서 네.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영상에서 보면 이 유럽 연합에서 240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조 한 5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매년 세금을 받아서 축산업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축산업 로비스트들한테 아니 축산업 기업들이 로비스트에게 50만 유로 정도, 그러니까 7억에서 8억이에요. 그 정도 돈을 지불하고 정치인을 포섭하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에서도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로비를 하는데 여기의 목표도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종 환경 데이터들은 그들하고의 목표와 이익과는 상반되는 결과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계속 로비를 하고 그래서 정부에 강한 압력을 넣고 또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하고는 계속 대치되는 상황이죠. 네, 우리가 미국을 그래서 얘기할 때 예, 맞아요. 말씀 미국 계속하세요. 예. 그때 저희도 영상 봤었잖아요. 영화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식단 관리 자문 회의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식단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그거를 법안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 거대 기업의 이제 로비로 인해서 좌절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게 여전히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요즘 보면 오늘 K 급식 해가지고 사진 엄청 뜨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 이제 미국 급식하고 맞아. 한국 급식하고 이렇게 사진 네. 대조해가지고 사람들이 봤어요. 막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이 진짜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막 음. 거기 맨날 그 콘 그런 거하고 햄버거 네. 아니면 소시지, 마카로니 뭐 네. 소세지 이런 거 하나씩 덜렁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고기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원래 한식이 이렇게 채식이 많이 있으니까 그 채소 반찬도 많이 있고 하니까 미국 아이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그 영상 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식단 지침에 로비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어떤 법안을 특히 이제 축산업의 유리함 쪽에 이제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제 상원이나 하원에 이제 이렇게 로비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정책 위반자들에게. 네. 지금도 사실은 그 5대 영양소 우리가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이렇게 나눠서 식단 구성하는데
여기에도 미국의 그 로비스트들이 입김을 넣어서 그대로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비밀이 아니고 공공 이제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드러난 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로비스트들이 그 특히 이제 기업 자본가들이 변화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자본가들이 변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소비자가 변해야 변해야죠. 소비자가 이제 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 아까 그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을 제가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볼게요. 이제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했던 거고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내용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2050년 정도가 되면은 50억이 물 부족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억이 물 부족에 시달린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언제 한번 우리 해남 그쪽 지역에 진도 지역에 비가 안 와서 계속 물을 공급해 줬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50년이면 이제 50억이 물 부족 사태를 겪게 되는데 축산업이 어떤 식으로 이 물 부족을 일으키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햄버거 패티를 하나를 만든다고 볼게요. 햄버거 패티 하나를 만드는데 물 2,500리터가 필요해요. 그렇죠? 2,500리터. 2,500리터. 우리가 하루에 뭐 500리터. 1.5리터 정도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벌써 며칠이에요? 250일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1년치 정도의 물이 패티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하고 또 곡물이 1.8kg 정도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패티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그 소에게 1.8kg의 그 콩이라든지 아까 말한 옥수수 그 사료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어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이제 하나 보면은 그 영화에서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가축 분뇨 나오죠. 네. 네, 가축 분뇨가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얼마만큼의 많은 그 가축이 하루에 도살되는지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다 먹잖아요. 먹고 배출하잖아요. 그럼 배출하는 게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땅으로 가겠죠. 땅으로 바다로 가거나 결국은 바다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적조 현상이라든지 산소 부영화로 인해서 그 너무 산소가 많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들이 그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축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라고 하는데 대부분 전 세계의 이산화질소 중에 축산업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65%란 얘기예요. 65%인데 이것은 지구의 열을 갖히는 어떤 지구 온난화 지수로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보다 296배 정도 많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다른 영화에서도 질소가 인에 대해서 그때 물 네. 얘기할 때 얘기 나눴었잖아요. 진짜 같은 방법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아마존 파괴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그 모든 그 어떻게 보면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토양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질소비료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해서 바다로 가고 다시 또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이게 돌고 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영화에서 이제 언급되지 않았던 거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2021년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영국에서 그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글로벌 메탄 서역이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축산업 얘기하면은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반추동물들이 트름이나 방귀에서 나오는 어떤 메탄이 실질적으로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지구를 뜨겁게 하는 거의 80배 정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온난화 지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산화탄소에만 많이 집중했단 말이에요. 지구 온난화를 지구의 이제 평균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탄 특히 이제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축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태운다라든지 하는 메탄이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가 발효되면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농업에서 나오는 그런 메탄을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2030년까지 30% 정도 각각 감축하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요. 그러면 2030년까지 30%의 그 메탄을 줄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 1.5도 정도 상승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기존의 과학자들이 예견했던 것보다 빨리 왔단 음. 말이에요. 2040년 얘기했는데 벌써 2025년이면 그래서 2040년, 50년 되면 벌써 2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30년까지 30% 감축하게 되면 0.2도를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0.2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년간 우리는 1.5도를 올렸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는 그 몇 년 기간 동안에 0.2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보다는 그 이산화탄소는 그 대기 한 100년 정도 어떤 건 이제 뭐 훨씬 더 이상 대기에 머무르는데 이 메탄은 거의 10년밖에 머무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빠른 방법으로 지구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이 채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개인의 어떤 그 선택권이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나만의 개인 선택이 아니란 얘기예요. 함께 나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은 이제 피해가 되는 그러한 시각으로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를 좀 더 제가 여기 다큐에서 나왔던 이 외에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이제 그 많은 얘기를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해서 이제 좀 짧게 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이제 더 자세한 그 다음 얘기는 우리 이제 이제 바다 이야기도 한번 같이 나눠보고요.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Like you said it would be. Life goes easy on me most of the time. And so it is. The shorter story. No love, no glory. No hero in her sky. I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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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take my eyes. And so it is, just like you said it should be. We'll both forget the breeze most of the time. And so it is.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I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I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I can't
take my Did I say that I love you? Did I say that I want to? No, I can't take my mind off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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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take my mind. My mind. My mind. of you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닐까요? I can't take my mind off you. 너에게서 내 마음을 놓치지 않을 거야라는 곡이었는데요. The Blowers' Daughter, 데이먼 라이스 노르웨이였습니다. 과거의 추억들이 떠오르는 곡이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떠셨나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기후변화 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토크 시간으로서 박은선, 최정미 두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 이 영화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해법을 전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이제 영화를 보시고 조금 영화를 보고 어떤 이제 두 분이 계속 우리 이 환경 다큐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어떤 대충 뭐 이렇게 우리의 식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좀 보고 좀 특징적이거나 아니면 좀 놀라웠던 그런 사실들이 영화에서 발견되는 게 있었었나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유해 그 가스들 있잖아요. 그 온실 가스들 뭐 대표적인 거 뭐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이런 것들을 얼음 4개를 준비를 똑같은 크기의 얼음을 관에다 아니 어떤 상자에 집어넣고 거기에 각기 메탄과 이산화탄소 이런 걸 주입을 해요. 그래서 그 얼음이 얼마나 빨리 녹는지 그 실험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메탄가스가 온실가스의 주범이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있는 오존층 뭐 파괴되면 햇빛이 뭐 들어와서 뭐 지구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게 무슨 뭐 지구의 화학 작용을 뭐 일으켜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줄 알았는데 그 실험을 보니까 정말 아무 다른 조건 다 똑같은데 주입된 가스만으로 인해서 얼음이 엄청 빨리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부의 온도가 엄청 상승하고 그거를 보고 진짜 메탄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정말 많이 빨리 급속도로 높이는구나 그런 걸 보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메탄이 굉장히 온실가스 주범이라는 거를 그 실험을 통해서 확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라고 하면 6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이산화황, 뭐 과부하 뭐 6개 잘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2가지 포함해서 6개 있는데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실험으로 보여줘서 얼마만큼 각각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줘서 단순히 우리가 메탄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야라고 했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험을 보고 그만큼 빨리 지구를 좀 덮이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셨다는 얘기시죠? 무슨 뭐 인간의 네. 활동이나 이런 걸로 온도가 올라가면 뭐 식는 거를 감소하는 거나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딱 온도를 높이는 걸 보고 좀 네.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2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육류고기는 먹지 않기 때문에 그 장면을 이제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고기 도살업자였던 두 사람이 나와서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쫙 누르는데 거기에서 고름 같은 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항생제와 여러 가지를 투여해서 자란 고기 이제 동물들이 도축되고 그게 이제 고기가 되었을 때 그 고기들의 질병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보여줬던 장면이 그래서 더욱이나 이제 더 안 먹는 이제 먹지 않지만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양식장을 두 군데 가잖아요. 노르웨이하고 자, 그러면 스코틀랜드. 양식장은 우리가 어. 계속 이어갈 거니까 아, 그걸 그런가요? 다시 네네.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그 항생제가 그 동물들의 그대로 있는 것들을 이제 도살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보고 실험을 보여줬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뭐 단백질 섭취라든지 아니면 입맛이 때문에 이제 고기를 즐겨 먹는데 사실은 단백질을 섭취하지만 그 덤으로 우리가 먹는 게 뭐냐면 음. 항생제, 음. 그리고 콩이나 옥수수를 키우기 위해서 뿌리 있는 살충제, 제초제, 그다음에 합성 화학 비료. 사실 네. 그것들을 같이 우리가 먹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동물들이 먹는 사료는 GMO라는 거. 네. 예, 그래서 단순히 단백질 섭취 이상의 어떤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아시겠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육지에서 있어왔던 축산업이 어떤 식품 산업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이제 한번 그 우리의 또 다른 먹거리가 이제 있잖아요. 자, 바다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그 다큐에서 보면 대형 물고기 거의 90%가 이미 네. 고갈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처 저널에 따르면 거의 30년 안에는 이 그나마 남았던 10%의 대형 물고기가 붕괴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주로 누가 많이 먹는 건가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많이 먹어서 고갈이 된 건가요? 어, 그렇지 않고 지금 잡은 물고기의 3분의 1은 가축들이 먹는다고 해요. 가축들의 사료로 지금 잡은 잡어들 그것들을 사료로 만들어서 축산업에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해양 속에 물고기들이 지금 대형 물고기도 없지만 어류도 없지만 작은 물고기조차도 종자가 될 만한 씨앗들도 다 사라지고 뭐 트롤업이라든지 저인망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어업이라고 다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거의 이제 어류의 3분의 1이 가축이나 또는 양식장에 이제 다른 물고기들의 먹이로 사용된다는 네. 얘기죠.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인망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고등어를 잡는다. 그럼 고등어만 잡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형 과거에는 어떤 농업인들이 바다에 가서 이렇게 어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대형화된 산업 기업 자본가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야말로 싹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그 물고기들까지 다 건져와서 버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바다의 물고기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축산업도 그다음에 그 양식장.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고기의 거의 70%가 이제 양식에서 온다라는 거. 그만큼 많이 이제 그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양식업, 아까 70% 정도 우리가 먹는 그 물고기들이 양식업에서 오는데 그쪽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제 노르웨이와 스코틀랜드 이제 양식장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 유심히 봤던 노르웨이 베르겐 지역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베르겐 지역은 전 세계 가장 많은 어류를 수출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야생 물고기가 개체 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어갈수록 이제 그 어부들은 양식장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양식장에서 밀집 사육되고 이제 질병이나 이가 쉽게 퍼져서 업계에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 생선이 시장에 도착할 때까지 죽지 않도록 막대한 항생제, 살충제, 살균제 등을 투여하고 생선에 붙은 이를 떼어내기 위해서 특수 삽입기로 이제 생선을 옮겨요. 근데 이거 떨어질 수 있도록 뜨거운 물과 화학 물질로 다시 한번 세척을 한 뒤에 다시 수조에 보내지는데 그때 그 수조에도 이제 각종 화학 물질을 투여를 하고 이제 죽지 않도록 생선의 먹이로도 유독성 화학 물질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 그 물질은 축적되고 결국에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물고기를 먹는데 물고기가 아닌 화학물질 덩어리를 먹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화학물질 중에 뭐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발암물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화학물질, 발암물질을 우리가 지금 섭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고기를 먹음으로써. 네, 네. 그리고 건강상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저도 여기 다큐멘터리 보면서 처음 본 건데 이제 그 양식장 아래 해저를 이제 해저를 이제 카메라로 비춰서 이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두꺼운 이제 오물로 덮여 있어요. 근데 그게 막대한 양의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독성 물질과 폐기물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양식장 이렇게 네. 좁은 공간에 계속 그 양식장은 좁은 공간에 지금 네. 가둬서 네. 물고기를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죽은 물고기라든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바닥에 네. 왜냐하면 그것을 처리하는데 또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냥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그러면서 원래 자연적으로 바다가 그러니까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해양 다양성에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거기서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긁어내면 이제 가스가 엄청 방출이 되는데 그게 사실은 또 메탄가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그 연구에 따르면 거기에 그 온실가스인 메탄이 그 육류 배출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거기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인간에게도 이제 포름알데히드라든지 하나의 그 발암물질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도 이제 피해가 주지만 아까 이제 그 바다 생태계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물고기들에게 그 뭐 항생제라든지 살충제라든지 그러면 어차피 바다의 한 공간에 막아져 있는 게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동물에게도 영향이 주겠죠. 그래서 먹고 먹히는 어떤 그 먹이 사슬에 의해서 그 생태계가 좀 파괴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가 먹는 환경이 참 얘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먹어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하루에 도살하고 또 물고기들 그런 좁은 공간에 예를 들어서 연어 같은 경우는 회귀동물이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동물이나 이제 그 육지에 있는 동물,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동물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동물들을 이제 도살하기 전에도 느꼈을 거고, 그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먹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우리는 그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계란 살 때는 막 자유방목 이런 거 보는데 생선은 네. 그냥 막 먹이니까 네. 그리고 뭐 육류보다 생선이 더 왠지 건강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생선 먹을 때는 좀 찝찝함을 덜고 먹였는데 네. 이제 영상 보니까 네. 생선도 네. 너무나 그러니까 그런 게 저도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농업이나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 그리고 이제 자본가 그리고 정부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음.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고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식품 업계에서 제공하는 것을 먹었을 뿐이지 그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네. 여러 음. 환경 영화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먹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어떻게 우리 밥상에 오르는지를 보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나 어업이 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번은 이제 고민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 보면서 그 아까 로비스트도 있지만 이해 충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노르웨이 그 음. 수산부 장관 나오는데 그 좀 재밌었어요. 네. 막 말 더듬으면서. 많이 이제 보면은 그 이해 충돌에 의해서 음. 이제 어떻게 뭐 정부나 아니면은 법안을 발의하는 어떤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많이 보면은 그 뭐라고 하죠? 이제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 썩었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잠깐만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서도 부패 부패. 이제 왜냐면- 많이 부패돼 맞아요. 있는데요. 네. 그리고 시간이 좀 계속 빨리 가서 제가 이제 음. 다른 질문을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축산업이 또는 양식업이 어떤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네, 은서님께서 준비한 자료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은요. 이제 채식은 사실은 이제 결국은 육식보다는 채식으로 우리 식단을 네. 전환해야 된다는 게 이 영화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함께 채식을 했을 때는 개인의 건강과 그리고 환경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걸 좀 얘기를 네, 해주신다면은요. 제가 이제 네이처 푸드 저널에 따르면 비건 채식은 하루에 100g 이상의 육류를 포함하는 식단보다 탄소 배출, 수질 오염, 토지 사용의 75%가 줄어들고 비건 채식은 생물 다양성의 파괴를 66%를 줄인다고 해요. 물 사용도 54%를 줄이고요.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채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하루에 100g 이상의 고기를 섭취하는 사람이 고기를 50g 정도로만 줄여도 800만 대 자동차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와우. 네, 그렇죠. 아까 이제 생물 다양성 말씀해 주셨는데 60% 줄인다고 했나요? 66% 66% 상당히 그 얘기는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열대우림의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축산업 때문에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우리가 육류 섭취를 줄이게 되면은 그 지역이 파괴되지 않고 숲으로 다시 원상 복귀가 되겠죠. 그러면 탄소 흡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건강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되고 또 탄소 흡수원이 발생된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채식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분께서는 이 영화를 보고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각각이요. 네. 저는 이제 축산업이 화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러니까 화학 연료보다 더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 수치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육류 소비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누군가 인류학자가 말을 했는데 21세기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화가 있다고 하면 그게 육식의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길들여졌고 그거를 이런 지금 오늘같이 말하는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또 이야기하고 함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렇고 또 이제 사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모두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완전 비건이 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적당한 채식 뭐 하루에 한 끼 채식하든지 뭐 일주일에 몇 번 날짜를 정해서 하든지 채식을 하는 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아주 도움이 되니까 좀 작은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얘기 있죠. 한 사람의 완벽한 비건보다는 100사람의
불완전한 비건이 훨씬 더 환경에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네. 완벽한 채식이 다는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채식을 한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밥상이 채식이거든요. 네. 과거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먹었던 그 밥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젊은 뭐 MZ 세대들도 많이 그 환경을 위해서 비원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특정 층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모두 다 하루에 한 끼 채식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먹는 밥상에 고기만 빼고 좀 줄이는 거 그렇게 해서 하루 한 끼 채식으로 모두가 함께 지속 가능한 지구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오늘 공감.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벌써 금방이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또 영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식탁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먹는 한 끼 식사가 멸종 위기 동식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너무 무겁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식습관 완전히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장보기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일주일에 또는 하루에 한 끼 정도 채식으로 전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Well,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t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